오늘은 장 움직임보다는요, 그냥 주식시장이 어떤 추세를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은 지금이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경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걸 좀 간단히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게 이제 그 경제 지표 나온 것 중에서 지난주에 여기 보면 이제 PC 물가 상승률 지수를 보면 2.8 기대치 2.8, 예, 최종적으로 나온 것도 2.8. 지난번에 2.8. 요거 같은 경우는 코어 PC의 전월 대비 증감률인데 요거는 0.3 기대치인데 0.2로 나왔죠. 전월보다 내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코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2.7 기대치 2.7 2.7 전월하고 똑같죠. 이거는 월간 월 단위 증감률인데 0.3 전월에, 그다음에 이제 기대치 0.4 0.4 이렇게 똑같이 나왔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은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퉁퉁 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막 자극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은 급격히 튈 이유는 없고 안정화되는 국면을 계속 가고 있긴 한데, 이게 빠른 속도로 내려갈 거냐라는 논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빠른 속도로 내려가겠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물가도 물가지만 여기 보시면 개인 지출이 있죠. 개인 소비가 0.7, 0.3 기대인데 0.2로 확 줄었죠. 그 다음에 이거 실질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1%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도 나온 것 중에 보면 애틀란타 연준이 원래 요거는 안 나왔네. 잠깐만, 이거 말고 이거네요. 이 미국 GDP 성장률 1분기가 원래 1.6으로 잠정치가 나왔었는데 1.3으로 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0.3포인트가 더 덜 늘어났다는 거예요, 1분기에. 그리고 요거 이외에 또 보면 이게 애틀란타 연준이거든요. 이 애틀란타 연준이 이제 2분기 GDP 성장률을 감안하는 건데, 추세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뉴욕 연준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예측치 미국에.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예측치보다는 초반 전망보다는 조금씩 밑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뉘앙스예요. 작년 12월 달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경제가 굉장히 확연히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3.5, 3.4 뭐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올해 들어서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PMI 지수를 좀 보면 이 제조 PMI거든요. 제조 PMI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40대가 경기 수축 국면에서 계속 헤매고 있고, 이게 이제 경계선이 50에 붙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제조업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음, 미국 같은 경우에 ISM 제조업 지수는 안 나왔는데 마르키세 제조업 지수를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살짝 들려 올라오긴 해서 50단위로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면 다시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하는 50 밑으로 내려갔고요. 아직 PMI 지수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마켓에서 발표하는, 중국 당국이 아니고요,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 이게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50에서 이제 51.1로 밑으로 옆으로 떨어졌거든요. 요거 마켓이 아니고 저기입니다. 참. 중국 통계당국에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에 51.2였는데 51.1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서비스업 지수의 PMI 지수가 특히 올라왔다 3월까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제조업은 아래로 붙은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살짝 수거들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강도가 미미한 거고, 유럽 같은 경우가, 유럽 좀 전에 보면 제조업 지수가 좋지는 않았는데
보시면 서비스업 지수가 유럽이 상당히 많이 살아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전에 이제 경기 수축 국면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서비스업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MI 지수를 놓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다가 아래로 꺼졌다가 다시 살짝 들리는 패턴인 거고, 중국은 사실 힘이 아랫방향으로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서비스업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유럽이 서비스업 쪽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쪽을 좀 더 보면, 중국 같은 경우 요거는 그 내수형 민간 기업들의 6개월 뒤의 전망이거든요. 근데 얘가 올해 들어서 플러스로 터닝, 그러니까 확장 국면으로 터닝하긴 했어요. 51.16 이렇게 52.1. 근데 올라가다 다시 약간 밑으로 꺼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PMI 지수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은 편입니다. 확장 국면에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톰슨 로이터에 있는 중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거든요. 근데 다른 데이터들은 빠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게 이제 가장 최신으로나마 나오는 건데, 이게 데이터가 길진 않거든요. 근데 이 심리 지수는 계속 아래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중국이 여기저기 특히 뭐 반도체라든가 혹은 전기차라든가 지금 과잉 생산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조업 쪽에서 좀 그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한데, 소비자 심리 개선은 그렇게 크게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확연히 뭔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굉장히 작년부터,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살아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2010 작년 들어서 위드 코로나 들어온 상태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뭐 확 화랑이 된다거나 뭔가 상황이 붙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나마 뒤늦게 나오는 심리수긴 한데, 이것도 이제 그 예금자들 심리수거든요. 도시에 이 1분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늦긴 하죠.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40대 밑에 있죠, 다. 50 밑에 있죠, 전부 다. 심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이. 그 다음에 이게 유럽이거든요. 유럽은 심리수가 5월 달에 살짝 들리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끔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2022년 쭉 빠졌다가 2023년 초반 들어오면 살짝 들려왔다가 4월 지나서 이제 여름께로 가면서 쭉 빠졌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패턴이 들렸다가 옆으로 가면서 여기서 4월이었거든요. 5월 달에 살짝 들렸어요. 이게 이제 밑으로 빠진 게 아니고, 작년하고 다른 점은. 그리고 다만 이게 강도가 위로 세게 높이 올라가진 않고, 이 노란 선이 장기 평균선이거든요. 유럽 심리가 그렇게 심리수가 좋은 거, 소비자 심리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참 소비자 심리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심리가, 아니 기업 심리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이거는 ESI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하고 소비자 두 사람들의 심리가 과거 장기 추세선보다 그만큼 좋은 편은 아니고요. 이 빨간 건 뭐냐면 이게 고용에 대한 기대치인데, 이 고용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고용에 대한 기대치하고 심리수, 그러니까 기업과 가계의 심리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지금 현재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게 어느 쪽 방향으로 좋다라고 보기는 애매모호하고, 과거 패턴에 비해서는 그렇게 기업 가계 혼합 심리수, 기대 지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유럽이. 물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서비스 업종이 좋은 PMI 지수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확연하게 뭔가 확 드러나게 액션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올해 올림픽이 있어서 상황이 좀 좋은 지표들이 계속 보일 수 있겠지만, 물론 주변 국가들도 역시 같이 올림픽 호황을 좀 누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어떤 심리 지표가 좋아질 수 있긴 한데, 그게 추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강력하게 밀어올릴 수 있는 건지, 뜨겁게 경제를,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물음표인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미국 경제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게 요걸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뉴욕 연준에 아까 보여드렸던 거, 뉴욕 연준의 그 GDP 트래커, GDP를 미리, 그러니까 향후 GDP 산출하는 건데, 이게 2분기 산출 금액인데, 여기 2분기 산출한 거 보면 임팩트가 지금 마이너스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중에 보시면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실질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줄었죠.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이것도 소득이 준 거죠. 소득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은 거예요. 예측한 임팩트가 액츄얼 실제로는 요걸로 나와서. 그래가지고 요게 둘 다 마이너스 감전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소득 부분이. 그리고 지출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지출 부분이 빠져 있는데 PC가 여기 여기 잡히진 않네요. 여기 너무 작아가지고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라이스 인덱스네요. 요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마지막 부분 말씀드린 거 PC는 프라이스 가격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실질 가계 소득이거든요. 가계 소득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얘는 일정 부분 보시면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요거 그죠? 그렇게 줄질 않고 있어요. 근데 가처분 소득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쭉 가처분 소득이 빠지고 있는데 가처분 소득이 빠지면 뭔가 구매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소매 판매, 실질 소매 판매거든요. 실질 소매뿐만 아니라 그 식음료 관련된 서비스 판매를 포함한 건데, 그 보시면 이제 증가적으로 쭉 늘어나다가 최근 다시 아랫방향으로 추세가 전환된 것 같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거는 소매 판매이기 때문에 소매업들한테 서베이에서 하는 거라, 요거 이외에 이제 좀 더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게 PC이거든요. 개인 소비 지출. 네, 보시면 요게 파란 게 소매 판매입니다. 이거는 요거 좀 전에 봤던 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요거는 실제 숫자거든요. 근데 보시면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아래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전체고요. 개인 소비 지출의 리얼, 그러니까 리얼 PC예요. 개인 소비 지출. 요게 리얼 PC 중에 요게 전체고, 요게 서비스 업종만 관련된 겁니다. 요건 전체고. 그 다음에 요게 구스거든요. 제품 개인 소비 지출 부분만 보시면 여기가 정점을 찍었죠. 그 다음 찍었잖아요.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소매 판매하고 구스 판매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얘가. 보시면 요게 리테일 세일하고 푸드 세일이고, 요게 그 구스입니다. 감소하고 있죠. 정점 치고.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파란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게 실제로 소매 판매하고 PC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면 아랫방향으로 쭉 내려오겠죠. 이게 아랫방향으로 근접한다는 건 개인 소비 지출이 GDP 성장률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랫방향으로 경기가 좀 식어가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식어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어가고 있는 걸 금리를 내려서 떠받치려고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한지는 항상 도전적인 어떤 일이긴 하지만, 경기 수축이 뭔가 아무것도 없이 지나간 형태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기준금리가 일정 부분 내려가줘야 되는데 한 1% 정도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결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0.25, 0.25 이렇게 한두 번 내리는 게 과연 그때 주식시장이 위로 올라가는 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항상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동률입니다. 그냥 제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서 가동률만 하나만 볼게요. 여러 가지 보지 말고. 이게 미국 제조업 가동률이거든요. 추세적으로는 내려가고 있죠, 계속. 제조업 쪽은 좀 더 빠졌고, 전체 추세는 좀 상대적으로 더 나고. 이게 전체 추세는 서비스 업종이 아니고 제조업 말고 광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한 거고, 요게 유럽 가동률이거든요. 유럽 가동률은 1분기 때는 내려왔다가 2분기 때는 다시 들렸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다시 들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조업 쪽에 제조업, 광업 이런 것들, 광공업이죠. 약간 뭔가 개선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요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1분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분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추세적 아래로 쭉 내려갔습니다. 이때는 유럽도 마찬가지로 내려갔었기 때문에 중국은 좀 한번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2분기 어떻게 되는지. 근데 2분기 나오는 데이터가 늦기 때문에 6월 지나야 되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 가동률이 그렇게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요게 미국에 있는 것만 볼게요. 다른 애들 말고 미국만. 요 위에 있는 요게 재고거든요. 전체 재고.
전체 재고가 약간씩 들리고 있죠. 재고 쌓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한데 이게 주문입니다. 제조업 주문, 신규 주문. 주문이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 아니야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재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기업이,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트렌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산업 생산이거든요. 쭉 빠졌다가 살짝 들려 올라왔잖아요. 이런 패턴 때문에 요 판매거든요. 판매는 앞으로 개걸음 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재고가 조금 쌓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늘지 않고 있고 판매가 그렇게 늘지 않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판매나 주문이 꺼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한동안 안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상업부동산 그 가격 지수입니다. 이게 바닥을 찍긴 찍었어요. 올해 들어서 작년 하반기에 11월 달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게 올라오는 것 같질 않아요. 옆으로 기고 있죠, 지금. 계속 기고 있습니다. 몇 개월간. 한 5, 6개월간. 미국 북미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럽이거든요. 유럽 보시면 아래로 내리 꽂았죠. 그래서 작년에 10월에 바닥을 찍었는데 올라오는 것 같더니 다시 옆으로 개고름을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부동산이 문제가 이게 가격이 올라가 주질 못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올라가면서 뭔가 살아나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찍고 쭉 터닝을 받고 올라가잖아요. 얘는 찍고 터닝을 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쾅 찍고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가장 주된 이유는 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글로벌 금리, 코로나 팬데믹 때 급격히 내려갔잖아요. 이때 가격 폭락하면서 기준금리를 세차게 다들 내렸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서 이제 가격 사이클을 타고 올라왔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금리 터지고 나면서 쭉 해서 여기 바닥쯤에 이렇게 내려올 때, 이때쯤 되면 2009년 그 초, 2020년, 2008년 말, 이때는 금리가 바닥을 다 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시차를 두고서 이렇게 해서 다시 상업부동산 가격 사이클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보시면 이게 아래로 내려 꽂은 다음에 이게 옆으로 기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기준금리가 내려오지를 않고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위로 들려 올라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게 연체율인데요. 이게 미국의 상업부동산 연체율입니다. 이 연체율이 살짝 들리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멈췄죠, 올라오다가. 그리고 전체 비중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 패턴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상업부동산이 뭔가 화들짝 현재 확 난리를 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업부동산이 되거나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커머셜 리치, 요거는 그린 스트리트 데이터입니다. 요건 커머셜 리치인데, 커머셜 리치에 보면 요게 뭐냐면, 이건 월세입니다. 요게 공실률이에요. 이게 전월 12개월 전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이 월세가 내려간 거죠, 이거는. 이건 월세가 올라간 겁니다. 보시면 이게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여기까지 보이잖아요. 여기 밑에 3개 남았죠. 월세 올라가는 패턴이 이 정도고, 자, 다시 반대로 그 소팅을 해보면 이게 월세 내려가는 패턴으로 소팅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밑에 아까 3개 있었는데 여기 2개 더 있으니까, 일단은 월세가 내려가는 패턴인 게 조금 많긴 해요. 그런데 뭐 이 내려가는 강도, 이런 것도 퍼센테이지 있죠. 이걸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월세가 내려가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일정 부분은 전체 통계로 보면 좀 멈춰 있는 상태 정도? 예. 전체적으로는 좀 멈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월세가 하락하거나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패턴 같아요. 여기 보면 내셔널이잖아요. 이게 국가 전체거든요. 약간 1.5포인트 정도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공실률인데, 이게 공실률 12개월 전 증감률이에요. 보시면, 자, 소팅 해볼게요. 이게 하락한 거거든요, 공실률이. 하락하는 건 하나, 둘, 셋, 4개죠, 5개. 그리고 상승한 게 여기 다예요, 쭉.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과정은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전체로 보면, 여기 내셔널 어디 갔나? 내셔널을 못 찾겠네요. 잠시만요. 국가 전체 통계로 놓고 보면 아직은 여기 보면 2%포인트 올라갔죠. 아직은 공실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패턴이다. 이게 그 패턴 자체가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정확히 평균을 어떻게 내는지는 제가 국가 전체 평균을 어떻게 내는지는 제가 데이터를 안 찾아봤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 월세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살짝 낮아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긴 한데 공실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부동산 현재 패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공실률이 이렇게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을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공실률이 늘어나는데 임대료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지수가 올라갈 수는 없는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놓고,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가 확연히 확 뜨거워지느냐, 미국 혼자만 나홀로 좋은 호황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애들이 와서 그걸 플러스 알파로 작업을 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이 서비스업 PMI 지수가 확연히 좀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뭔가 상황이 좀 개선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제조업 자체는 글로벌 전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미국은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6월 한 5일께인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렇게 확연히 좋은 패턴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패턴으로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요거 이외에 약간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한마디를 했는데, 여기 비은행 여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이하나 기자께서 5월 30일 날 SBS 미즈에 올린 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몇 개의 비은행 여신 거래를 봤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과거 모기지를 떠올리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았던 상황인 거죠. 이게 은행 여신이 아니고 비은행 여신이에요. 다이먼 회장이 언급한 프라이빗, 이 비은행 여신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뜻한다.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통화기금에서 지난 4월에 이 부분의 리스크를 지적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미국에 이거는 자영업자죠. 자영업자인데 여기에 말하는 전체를 다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부분이죠, 자영업자가. 이 자영업자 심리 지수가 보시면 2021년 이후로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살짝 들리긴 하는데 이 강도가 과거에 있었던 그 자영업자들 심리지수 경기 좋을 때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미국의 파산입니다. 이건 미국의 파산재단 데이터인데, 보시면 전체 파산이 작년 대비 28% 늘어났고요. 여기 보시면 자영업자 파산은 전년 대비 60%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말씀드릴 때 했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을 반영하는 건데, 문제는 물론 살짝 미래를 반영하고 있죠. 기대치를 반영하는 거니까. 과연 이 기대치에 대한 흐름이 추세적으로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계속 주게 됩니다. 이 지표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특히 고용지표하고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약간씩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 되고요.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가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건데,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이 과연 주식이 좋은 거냐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 기준금리를 내린다거나 이런 액션을 취하면 예전에는 글로벌 금융이 터지는 그 시점까지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주식시장을 아래로 짓누르는 요인을 작동했어요. 그런데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통화 정책을 막 무분별하게 쓰는 바람에 연준 푸시라고 하는 용어가 막 거론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게 연준 푸시로 작동해서 주식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패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주식이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조정이 시작인지 아니면 살짝 간복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실제로 올라가면 그때 기준금리를 내릴 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한 6월에 내린다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주식시장이 계속 타면 연준이 기준금리 내릴 때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조정을 받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위로 머리를 들고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경기 사이클이 빠른 속도로 식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지금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계속 좋은 사이클을 보일지는 좀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나홀로 호황을 보였던 게 IRA법이나 칩스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황을 보이는 패턴을 보였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전력산업이나 이런 것들, 공공기관 전력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뭐 경기를 좀 더 끌고 가는 이런 요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수축이 급격히 빨리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수축이 없이 진행할 거냐,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가 상당히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그냥 안심을 하고 주식시장의 액션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취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것 같고, 항상 위험성을 감안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주식 포지션을 머리가 들면, 그러니까 내려오면 늘렸다가 머리가 들면 줄였다가를 반복하는 패턴이 현재는 가장 현명한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추가적인 얘기를 하면 더 길어질 것 같고,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